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뭐 한국을 둘러싼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이게 또 미국 그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혁명, 또 트럼프의 보수 정치 뭐 이런 거랑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지금 탄핵 소동을 이끌고 있는 자가 그 하원 정보위 위원장 아담 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 쉬프가 이제 그동안 아담 쉬프의 그 청문회를 쭉 진행을 했는데 그 청문회에서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굉장히 편파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같은 하원에 법사위에 나와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법사위에 등장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사진이 지금 뭐냐면 이게 법사위에 아담 쉬프가 등장을 안 하니까 법사위원들이 이 우유곽에다가 아담 쉬프 그 사진을 박은 다음에 그리고 missing 얘 어딨냐 찾습니다라고 쓴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 하원 법사위 그 자리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영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우유 밀크라고 이제 거기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놨죠. 이 밀크가 뜻이 사기, 가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뻥카. 그러니까 뻥카 쉬프. 너 어디로 꽁꽁 숨었니? 이 뜻이에요. 이 포스터의 뜻이. 다시 말하자면 아담 쉬프가 지금 처벌리고 있는 하원에서의 탄핵 소동이라는 게 하원 안에서도 지금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코미디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동인, 민주당 내부의 로직에 밀려서 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건데 자기 로직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데모크라틱 그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DSA 같은 극좌 단체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거든요. 안티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로직 때문에 지금 예측컨대는 12월 이제 말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제 하원에서 탄핵을 의결할 것 같아요. 이 탄핵 의결의 저거는 뭐냐면은 이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라는 게 왜 성립을 하냐? 얘들 주장에 의하면 군사원조 4억 달러를 집행할 것을 미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해서 정적 조 바이든을 조사토록 시도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의 군사 원조를 뇌물로 사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뇌물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하원에서 주장하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경에 이제 이 탄핵을 의결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탄핵 의결이 하원에서 되면 탄핵이 되냐? 아니죠. 상원에서 이제 다시 철저하게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상원은 또 이게 하원에서와 달리 그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탄핵시키려면. 이건 안 되는 숫자죠. 공화당이 이미 과반인데 하원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이거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안 될 일을. 쇼 부리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스스로 머리에 뽕을 넣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정치 평론가들 심지어는 그 민주당에 지금 다크호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블룸버그 같은 사람까지도 세계적 언론 갑부죠. 그 블룸버그 통신의 그 블룸버그입니다. 그 블룸버그까지도 야, 그거 탄핵 만지작거리지 마. 그거 만지작거릴수록 민주당이 손해보는 거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논리 때문에 탄핵으로 막 표류해서 가고 있는 게 극좌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포스터까지 등장하는 거죠. 야, 뻥카 쉬프. 사기꾼 쉬프. 너 어디로 꽁꽁 숨었냐?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탄핵과 한국의 탄핵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폭도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리차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그게 이제 정적을 이제 불법 도청했다라는 그런 스캔들인데 그게 터졌을 때 닉슨은 탄핵 직전까지 몰렸어요. 그 조사를 무려 의회가 18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탄핵 직전까지 몰리니까 닉슨이 그 다음에 탄핵 직전에 이제 스스로 사퇴를 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이기고 나니까 민주당 애들이
야, 저거 러시아랑 짜고서 러시아 쪽에 도움을 받아서 대선에서 이긴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뭐 스틸 도시, 스틸 서류, 스틸 도시니 뭐 이런 흉악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러시아 공모, 러시안 컬루전 이거를 밀어붙인 게 전직 CIA 국장, 또 전 FBI 국장, 전 법무부 고위 관리들 이런 자들이 이거를 트럼프를 러시아 공모로 해서 실각시키자 이렇게 해서 탄핵 음모가 진행됐다고요. 러시아 공모를 프레이밍을 해서 트럼프를 실각시키자. 그래서 그 음모의 결과 트럼프가 2017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무려 22개월 동안 그 이 러시아 공모 의혹에 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뮬러 특검입니다. 그건 특검 조사였죠. 그러니까 얘들은 22개월이나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뮬러가 보고서 최종 결론이 공모 없었다. 공모라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번에 이제 아담 셰프는 이 그 러시아 공모보다도 훨씬 더 이제 그 질이 낮은 얘기예요. 그 음모론의 러시아 공모도 음모론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를 트럼프가 협박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을 조사토록 했다. 그때 미끼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배정한 저기 뭐죠? 저기 뭐 군사원조 4억 달러를 미끼로 썼다. 이게 이제 쉬프의 스토리예요. 그래 2019년 이제 올해 쉬프가 이걸 가지고 하원에서 탄핵 쇼를 이끌고 있는데 이 쉬프는 옛날에 그 러시아 공모 스캔들에서도 계속해서 헛소리 내지르던 자예요, 이자. 이 쉬프가 그렇게 뻥카를 까면서 말하자면 이 탄핵 쇼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쇼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해도 쉬프의 청문회가 3개월 이상 진행돼 왔어요. 그럼 이거를 박근혜 탄핵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일단 2016년 12월 3일 날 국회가 이제 탄핵을 발의합니다. 그 발의할 때 그러면 조사 있었냐? 없었어요. 조사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탄핵 발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발의된 탄핵을 가지고 이거 탄핵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가. 그 이제 탄핵 의결이죠. 탄핵 의결까지 그럼 며칠 있었냐? 아무 조사 없이 6일입니다. 6일. 발의해서 의결까지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번갯불에 콩 튀겨 먹은 이상한 폭도 행태예요, 국회가. 그래서 이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그걸 이제 헌재에다가 들이밀 때 그 소추의 근거가 뭐였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중앙동화 네이버 같은 포탈 조중동포의 찌라시 스크랩이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야? 여기 이제 결정적인 게 뭐 쟤들이야 워낙 정신머리 없는 애들이니까 결국 이거 이끌은 그 물꼬를 튼 결정적인 물꼬 튼 거는 조중동포 조선중앙동화 포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사이드에서 보면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이제 그 구여권 범털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물꼬를 튼 거야? 그러면 이거 결국은 조중동포 국회 범털이 좌지우지하는 과도지배 체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박 대통령 가만히 곱게 퇴임하고 나면 한 500만 표, 1000만 표 끌고 다니니까 자기들은 상황 모시고 살아야 된다. 나 우리 그렇게 살기 싫다. 박근혜란 저 인물 날려버리고 우리 조중동포와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국회 범털들이 지배하는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는 과도지배 체제를 만들자. 올리가키를 만들자. 그게 걔들의 목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목표를 가진 것도 흉악하지만 더 흉악한 건 뭐냐. 그러한 과도지배 체제를 만들 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였냐. 이쪽에서 그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집권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체 대통령을. 그게 반기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기문이 2월 달에 겁이 나가지고 주저앉았잖아요. 그럼 반기문이 주저앉았으면 야 그럼 이거 계속 굴러가면 이거 문재인한테 가는 공인데 쟤들이 주워 먹게 생겼는데 저 종북 친북 586 이런 애들이 큰일 났는데 그때 급브레이크 걸고 방향 확 돌아야죠. 야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 탄핵은 국회가 했지만 인용은 안 될 거로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슬슬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조중동포는 그때부터 야 그거 뭐 그때 불확실한 거 보도한 것 같아. 까고 나니까 그거 사실이 아니던데.
그리고 특검, 그때 박영수 특검 돌아갈 때인데 그 특검에 여러 가지 문제 많아. 그런 식으로 막 인권 유린하면서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그 특검이 무슨 뭐 완장찬 인민군 무슨 돌격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특검에도 견제고 퍽퍽 놓고 해서 방향을 확 돌렸어야 돼요. 그러면서 물밑에서는 박근혜 진영하고 타협을 봤어야 된다고요. 야, 우리가 선회할 테니까 정치보복 없기다. 그리고 대통령은 야, 이번에 거의 참 몸 다칠 뻔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로 곱게 나가신다고 뭐 이런 천명을 많이 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수습해서 가자. 뭐 이런 수를 뒀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질러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이 그 집권하게 되니까 그 무렵인가 집권 직후인가 집권할 무렵인가에 이 박근혜 정부까지 가장 단물을 많이 빨아먹은 보수 우파 레이블을 두르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게 민혁당 NL 만든 강처서신 김영환이 이끄는 민혁당 단체 귀순자 집단이죠. 저는 전향이란 말 안 해요. 왜냐? 전향은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YS 정부 때 그러니까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들이 마음 바꿨다라고 그냥 발표하는 걸로 끝났어요. 사건은 90년대 초반인데 그 다음에 어떤 검거도 없었고 90년대 말에 갑자기 마음 바꿨다. 그렇게 마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장엽을 내세우고서 우리는 이제 북한인과 입장을 달리한다.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면 이제 그때 민혁당 전북도당이 전체적으로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체 귀순이죠. 전향은 개인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단체 전향이라는 건 없어요. 개인이 자기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인맥을 정리하는 것이 전향입니다. 제가 아는 전향은. 아무튼 이 단체 귀순자들이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때, 이명박 때, 또 박근혜 정부 때 전부 단물을 빨았단 말이에요. 대표적 우파 인맥, 대표적 보수 인맥, 대표적 저거 인맥.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인맥에 같이 민혁당은 아니지만 이제 대표 선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하는 신보라. 거긴 그 인맥이에요. 민혁당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혁당 출신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깝게 지내서 쭉 같이 활동을 해온 사람이 바미당의 하태경.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시민정치 쪽에 비서관을 하다가 탄핵 이후에 바미당, 탄핵파랑 같이 바미당으로 튀어서 비서관 하다가 박근혜 정부 아래서 추천받아가지고 2016년 총선에 은평 쪽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탄핵 이후에는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 이후에 바미당이랑 튀어가지고 바미당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최홍재. 그리고 저 헤드로는 김영환. 그 다음 또 헤드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마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의 상무이사였죠. 거기 이제 월급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 홍진표 이런 사람들이 헤드인데 이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 잡게 된 무렵을 전후로 해가지고 낸 게 뭐냐면 야, 니들 마음대로 개기면은 니들 욕보는 수 있어. 이런 식의 거의 굉장히 자신감 만만한 경고성 발언을 제가 언제 한번 그래서 봤어요. 제가 보면서 웃었어요. 얘들 철 안 들었구나. 이게 탄핵 전에 2월 달에 반기문이 주저앉았을 때 급선회하고 급정거를 했어야지 그때 안 했어서 막 굴러가는 판인데 그래가지고 문재인 586 주사파가 다 집어먹는 판인데 그 집어먹고 나서 거기다가 아직도 힘을 쓸 수 있다고 착각해서 협박을 해. 그리고 참고로 이 민혁당 이 단체 귀순파가 이제 지식인들을 끌어들여서 만든 데가 시대정신이죠. 그러니까 시대정신은 이제 교수 인맥하고 민혁당 인맥이 좀 컬러가 달라요. 전 시대정신 교수 인맥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꽤 제가 존중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서울대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판을 잡고 흔들 수가 있었죠. 이제 이 경제계 쪽에 이제 지금 서울대 운동권들 뭐 전부 홍보이사니 무슨 이사 대표이사니 전부 그렇게 올라갈 무렵이니까 그래서 전경련과 경제계에서 엄청난 돈을 경상성으로 받아낸 그래서 이쪽 이른바 보수는 이른바 우판이 하는 데서 큰 한 일가를 이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김영환이가 요새 김영환 씨를 자한당에 무슨 비례대표를 준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황교안이 또 거기 같이 가서 뭐 신보라랑 같이 찍은 사진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거 다 안 좋습니다. 그 인맥은요 단체 귀순한 사람들이고요. 전향은 모르겠고요. 전향은 제가 들은 소리로는 이런 거예요. 관점이 황장엽 씨랑 같아요. 김영환 씨가 황장엽의 이제 양자 같은 그 입장이니까 황장엽이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관점이 아닙니다. 황장엽은 어떤 관점이냐면 황장엽 책을 다 보세요. 보시면 느낍니다. 나의 주체사상이 일성인의 정일인의 주체사상보다 진짜 오리지널이야. 쟤들은 주체사상스럽지 않아. 라는 지독한 집단주의입니다. 지독한 컬렉티비즘입니다. 저는 뭐 전체주의라고까지는 부르지 못하겠는데 그건 황장엽 씨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바의 개인 존엄성, 뭐 진실 존중, 현대 문명 이런 방향으로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조선 사람은 역시 주체사상 가야 돼. 그런데 그 주체사상 일성이 때는 비교적 내가 직접 써준 거니까 뭐 그럴듯한 건데 정일이 때부터는 이건 주체사상이 아니야. 주체스럽지 않아. 그게 황장엽 씨 입장이에요. 저보고 황장엽 씨 입장을 정리해라 그러면 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장 거의 비슷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중동포와 김무성, 유승민유, 다시 말하자면 빅미디어와 국회의원 범털들, 이 사람들은 반기문이 주저앉았던 시점 2017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을 급선회했어야 돼요.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의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제거돼야 됩니다. 조중동포도 법인이 무슨 망하냐 안 망하냐는 그거는 이제 그 미디어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SNS, 소셜미디어 이런 거를 써서 결정될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인맥들은 제거돼야죠. 자,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지능적인 4단계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1단계는 뭐냐. 12월 말에 민주당 하원 탄핵 의결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말을 들을 리도 없고. 근데 탄핵 의결하라 이거예요. 상원에 가서 보자. 그러면서 얘들이 얼마나 황당하게 의결하고 있는지만 계속 폭로하는 거예요. 원래 저 정도까지 파티 라인, 그러니까 당 구별에 의해서 나눠지는 적이 없는데 지금 미국 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완전히 당에 구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너희 엉터리 탄핵 준비하지 임마. 야 슈프, 야 사기꾼, 너 어디 가서 숨었냐? 우리 법사위 청문회 좀 오래니까 왜 안 와 임마. 이러고서 공화당은 계속 시비를 걸고 있고요. 민주당은 되도 않는 거 가지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뇌물을 써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그 바이든을 조사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었다. 근데 그 뇌물이라는 건 돈으로 주는 뇌물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군사원조 4억 달러이다. 이 스토리 가지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탄핵 의결하겠다고 하원에서 그러고 날뛰고 있고요. 의결해봐야 상원 가면 꽝입니다. 꽝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죠. 왜냐? 아담 슈퍼의 그 히어링, 청문회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됐었거든요. 증인도 공개도 안 하고 증언도 안 듣고 지금까지도 그게 내부자 정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내부자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트럼프가 통화 내역을 깠으면 내부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내부자를 더 감출 필요가 없는데 내부자를 지금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상원 가면 상원에서 이제 그 심리 과정이 있다고요. 이게 과연 뭐냐? 그러면 하원에 아담 슈프 청문회에 불려갔던 사람들 다 불러와 갖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묻는다고요. 아담 슈프 때는요. 공화당 의원이 묻는 질문 자체를 차단했어요. 공화당 쪽에서 부르는 증인은 증인 자체를 차단하고. 그럼 이게 다 밝혀진다고요, 상원 가면. 완전 코미디였다는 게 밝혀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은 하원에서 탄핵을 의결하기도 그렇고 의결하지 않기도 그렇고 참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상태로 보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내리막 경사에서 이제 돌이 굴러서 저거 누구도 못 막아요. 그냥 눈사태 나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 말 크리스마스 앞두고 하원에서 한 50% 이상의 확률로 하원에서 민주당이 의결을 추진할 게 확실해요. 한 60% 됩니다. 이때까지 해놓고서 발 뺄 도리가 없다고요. 그럼 민주당이 의결 추진하면 저게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민주당 반란표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반란표 나와서 통과 안 되면 반란표 한 20, 30표 나오면 통과 안 되거든요. 저거. 통과 안 되면 또 그 민주당은 그래도 또 개망신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너 뭐 할 대로 해봐. 두 번째 뭐냐. 1월에서 봄 사이 기간에 북한을 접수 해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는 이런 그 얘기들을 보면 결국 메시지는 그거예요. 야, 너 놔두고 북핵 놔두고 우리 대선 못 진행해. 네가 대선 전국 한참인데 나 유세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9월달, 10월달, 10월 말에 11월 내년 11월 초가 그게 그 대선일이거든요. 걔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11월에 첫 번째 월요일을 낀 그 주에 그 월요일 다음 날인 화요일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걔들 그 정해가 예를 들어서 11월 1일이 토요일이었다. 그러면 첫 번째 월요일이 11월 3일에 오겠죠. 그럼 11월 4일이 대선일이 되죠. 그런데 11월 1일이 화요일이었다. 그러면 첫 번째 월요일이 11월 7일이 될 거고 그러면 11월 8일이 대선일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 미국 대선일 계산할 때. 저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세요. 아무튼 그런 식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때 10월 말, 10월 중순 이때 가서 퍽 ICBM 때려가지고 하와이 근처에 떨어뜨리다. 이거 전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정적들은 엄청나게 트럼프를 조롱할 거 아니에요. 네가 저기 뭐 관계 좋다며 정은이랑 네가 다 컨트롤 했다며 네가 핵실험 너 때문에 네 덕분에 핵실험과 저기 그 ICBM 못 쏜다고 했다며 그랬잖아. 근데 이 꼴이 뭐냐? 너 왜 뻥쳤어? 너 저기 우리 미국인 전체의 생명을 걸고 너 지금 정치 도박한 거냐? 국민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자를 또 한 번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공격 들어와서 그냥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꼭지를 따야 될 거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냐? 이제 12월 말까지는 이제 크리스마스, 1월 초까지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휴가죠. 그러고 나면 결국 1월 중순경부터 한 뭐 봄 사이 뭐 이때가 될 거다. 그 기간에 북한 접수 해방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새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이. 그럼 북한 접수 해방 딱 때리고 나면 그것도 유행어 깃발 들고 막 전국에 전 세계에서 한 15개, 20개 국가가 덤벼들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주력은 미국이죠. 근데 미국 들어간 다음에 제가 보기엔 공군 기준 그게 뭐 공군의 뭐 정찰기가 됐든 수송기가 됐든 공군 기준 24시간 안에 20개 국가 올 겁니다. 해군 기준 20일 안에 20개 국가 옵니다. 육군 기준 해군이랑 같이 오니까 한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20개 국가 옵니다. 평정할 때 다 쫙 깔린다고요. UNC 깃발 들고 북한 방방곡곡에. 중국이 악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이거. 악소리도 못 내요. 꼬우면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들어오시든지. 자,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딱 벌어지고서 거기에 막 저거 나오고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그렇거든. 야, 트럼프가 말이야. 미중 전쟁을 벌여가지고 중국을 무력화시키곤 하더니 세상에 북한을 해방시켰네. 야, 저거 괜찮은 인간인데. 저거 뭐 아브라함 링컨, 뭐 로널드 레이건 이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식자청에서 나와요. 자, 이런데 민주당은 한참 상원에서 탄핵해요라고 근거 없는 걸로 날뛰고 있어.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컨트라스트예요. 실제 행적은 전 세계사적, 인류사적, 문명사적인 업적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행적인데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은 탄핵해요. 그러니까 이 컨트라스트가 이게 무지막지한 거죠. 이 대비가. 그걸로 프레이밍 당해서 민주당 골로 가는 겁니다. 내년 선거.
그러면 자, 그 상태에서 트럼프는 선거전 어떻게 뭐냐? 선거전을 예를 들어서 무슨 당장 선거 이기는 거 이것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되면 북한 해방이란 이미지랑 딱 엮어가지고 미국의 지금 보수 정치를 보수 시민 보수 혁명 운동으로 규정해서 밀고 갈 거라고 이미 이 용어를 트럼프 진영에서 썼습니다. 이 용어 트럼프 진영에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One United Movement라고 합니다. We are a movement. You are a united movement. You are a one united movement. 이러고서 트럼프가 연설해요.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시민운동이다 이거야. 무슨 시민운동이냐? 보수혁명 시민운동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내년 선거를 그냥 대통령 한 번 한다로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보수혁명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궤도 진입시키는 그러한 대선으로 만들 거라고요. 이미 뭐 민주당이랑 뭐 다에다에 어깨 싸움한다 이건 이미 훅 뛰어넘어서 이게 트럼프의 제가 보기에는 2020년 4단계 전략입니다. 이게 2019년 12월 그러니까 탄핵 때부터 그러니까 하원에서의 민주당 탄핵서부터 2020년까지의 4단계 전략이에요. 이게